자, 이차함수 특징 분석하겠습니다. 이차함수를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이차함수는 기본형이라는 애가 있고요. 기본형이라고 얘기하는 애는 y는 ax제곱. 표준형이다라고 하는 애는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 그 다음 일반형이라고 얘기하는 애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돼 있는 애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각각의 표준형으로 나타낼 때는 꼭지점을 빠르게 구할 수 있고, 일반형을 구해낼 때는 y절편을 알 수 있지만 얘네 둘의 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y는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 라고 적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얘 꼭지점 좌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이 숫자가 음수가 되니까 얘 y축을 기준으로 a와 b의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의 좌표가 음수 쪽에, a와 b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꼭지점의 좌표가 오른쪽에. 그래서 외울 때 같다 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소수의 형태에서 근으로 판별식을 할 수도 있지만 이차함수에서 이 꼭지점의 y좌표에 해당되는 거, a가 양수를 전제하에 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라고 적었는데 앞으로 마이너스를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음수가 되면 a는 양수고 위가 음수니까 음수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 전체적으로 양수가 돼서 공중에 이렇게 꼭지점 좌표가 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게 0이면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접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게 양수면 당연히 꼭지점이 이렇게 음수가 되어야 하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치우치도록 되어 있겠죠. 그럼 a가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반대가 되어야 하니까 얘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가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음수니까 음수해서 양수, 얘가 꼭지점 좌표 음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이렇게 접할 거고 얘도 양수 되어야 하니까 거꾸로 뒤집히는 상태니까 안 만나는 경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지.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판별식이 0이면 어찌됐건 위아래로 중근을 갖는 상태이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이차함수의 x축하고 이제 만나는 것들인데, 다시 이제 이차함수의 종특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잘 알 텐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를 우리가 L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냐? 절대값 A의 L제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이스토리 최고난도 형태의 문제에서 어떤 것도 있었냐면, 여기 길이가 L이고 얘 y는 1일 때 여기 길이가 L 플러스 1이고 쭉 위에다가 해가지고 얘가 y는 4일 때 여기 길이가 L 플러스 3이 될 때 우리한테 지금 L의 길이를 구하여라, 원래 길이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4 차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1 차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 길이가 해당되는 게 절반, 이거 최고차 한계수 아마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 절대값 A에 얘 절반에 제곱하니까 2분의 L제곱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요 길이를. 그런데 어디서 어디 뺄 거냐? 여기서 잠깐 여기 길이에서 이거 뺀 거 우리가 할 거거든요. 그러면 최고차 한계수는 필요 없긴 하지만 그냥 일단 적어보면 2분의 L 플러스 1의 제곱에서 2분의 L제곱을 이렇게 뺀 결과가 얼마냐면 이게 1이에요. 그럼 4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최고차 한계수 A에 2분의 L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빼기 2분의 L제곱을 또 빼면 얘가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례식의 형태로 우리가 1은 A에 얘 그대로 고스란히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AA 약분되고 위에 거 아래 거 계산해서 4가 나오도록 A 값만 구하게 되면 이 L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너희 마더텅에도 나와 있는 문제인데 범위가 이럴 때 이제 하도 많이 풀어줘서 아마도 다들 너무 잘 알겠지만 f-1 더하기 f4의 값이 이게 0이다 라고 돼 있고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9일 때 우리 보고 fx를 구해라 라고 뭐 얘기가 나와 있고 아니면 뭐 알파에서 베타 길이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 일단 이게 뜻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축이 2다 라고 하는 겁니다. 축이 x는 2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든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서 축이 2라고 하는 애를 표현을 했는데요. 얘도 축이 2인데 우리 밑에 걸로 가보면 여기 절대값이 썼던 문제죠. 얘가 0이면 얘도 0이어야 되고 그럼 3개가 0 나와야 하므로 당연히 f-1의 값은 음수가 나와야 될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2칸 떨어져 있는 이 값이 4고 왼쪽으로 하나, 둘, 3칸 떨어져 있는 애가 얘가 x값이 마이너스 1일 텐데 얘 둘은 절대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되므로 얘는 안 되는 그림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위로 볼록한 놈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x가 2일 때 2칸만큼만 이렇게 가 있는 얘가 x는 4의 값이고 하나, 둘, 3칸 가가지고 뭔가 뾰족하게 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 보다 이거 여기가 x는 2고요 2칸 해가지고 여기인데 3칸 해가지고 여기 값이 일자로 좀 그어지자 얘가 마이너스 1의 값이니까 당연히 x축은 어떻게 지나야 돼? 이렇게 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도록 표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데 한 칸, 2칸 좀 한 칸, 2칸, 3칸 그래도 그게 그거네 빌어먹을. 그럼 x축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도록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이 축이 2니까 2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 한 칸 더 떨어져 있는 여기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 얘가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9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게 x가 여기가 4였으니까
여기는 4고 여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그럼 얘가 두 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얘가 얼마냐? 4 절대값 A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까지 이게 거리가 3차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9A. 그래서 여기는 5 절대값 A가 되겠지. 그 다음 하나 더. 이곳에서 이곳까지 전체 얘가 4칸 떨어져 있으니까 16A가 되어야 하고 위에가 이미 9A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얘가 7 절대값 A인데 이 핑크색 여기 위아래로 길이가 똑같잖아요. 요 길이가. 그래서 이거 절반만 잡게 되면 2분의 5 절대값 A가 되므로 그래서 얘는 2분의 19 절대값 A가 얘가 마이너스 19가 되어야 하니까 A가 음수여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다. 그럼 우리 fx식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른쪽 왼쪽으로 4칸씩 떨어져 있으면 얘 값이 x가 6이므로 fx는 최고 차원계수가 마이너스 2고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 한 다음에 그 값은 마이너스 19로 동일하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fx를 구한 결과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차 함수에 뭔가 x축 교점을 이용하는 여기 길이를 이용하는 문제에 해당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접선 문제로 가겠습니다. 접선 문제로. 이차 함수 특징 중에 접선에 해당되는 놈으로. 일단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배웠던 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길이가 L이고요. 얘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고차원계수 양수니까 이 상태로 적게 되면 요렇게 내렸을 때 이 노란색의 기울기는 얼마? 얘 기울기는 L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여기서 얘하고 기울기가 같도록 똑바로 이렇게 딱 그어 놓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 길이는 얼마에 해당될까? 이 길이는 생각을 해봅시다. 접하니까요. 기울기가 1짜리잖아요. 기울기가 1짜리. 기울기가 1짜리고 뭐라고 설명을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가 2분의 1 L 길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꼭지점의 좌표가 1이라고 얘기하고 만나는 점이 여기가 3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가 2차이니까 여기는 최고차원계수가 1이라고 얘기하면 y는 뭐 여기 x-1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 길이 2차이고요. 그럼 여기가 4니까 이거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3 집어넣으면 이거 0 나와요. 그래서 근이 이런 형태고 직선을 이렇게 잡았을 때 얘하고 기울기 얼마죠? y는 기울기 2에 3,0 제하니까 x-3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이 2x 마이너스 6 왼쪽으로 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이 접하는 놈 이거 구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2면서 여기가 K 처리하게 되면 이 접하는 직선을 얘를 K라고 취급하게 되면 왼쪽으로 넘기면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0 이런 형태가 되는데 중요한 건 얘네 둘만 보면 되죠. 왜냐?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잖아요. 접하니까. 그래서 얘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2, 가 돼요. 2, 그러니까 1과 3에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길이가 1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기가 2면 얘가 1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요. 방금 했던 그 증명 과정도 이거하고 같은데 여기가 이게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때 이렇게 접하는 지점에 여기 좌표는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얘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증명은 동치 변형시켰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이므로 접하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특별히 꼭지점 알파고 여기가 베타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접하게 만드는 이 곳은 동치 변형시키게 되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때 접하는 곳이니까 x좌표가 얘 둘의 중점이니까 이 길이가 2L이라고 친다면 당연히 이 길이는 L 형태로 나와야 되겠지.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관련돼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가 마더턱 문제에서 이런 종류가 있었습니다. 마더턱 문제에서 얘 꼭지점이 y는 kx 위를 지난다라고 얘기했고요. 쭉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얘가 y는 kx 플러스 5였고요. 이 꼭지점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뭐 k값을 구하여라 또는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 길이 구하라.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하여라 라는 건데 여기 이렇게 접하도록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은 걸 동치 변형시키게 되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가 되고 이 선이 어떤 놈이 되냐면 y는 kx 플러스 5고요. 그 다음 kx 선은 어떻게 그어진 거냐면 얘가 이렇게 kx라고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당연히 이 접하는 지점이 되는 거고 얘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곳이 어디냐? 이곳이 꼭지점 좌표가 되는 겁니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차가 4분의 1이므로 여기는 16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이 길이가 현재 5 차이이므로 그래서 여기 16분의 1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16분의 81이어서 우리 이 문제에선 최고차 한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4분의 9가 되어야 하고 당연히 여기도 4분의 9가 되어서 2분의 9가 정답이다 라고 그렇게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차함수의 뭐 종특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겠어요. 이차함수. 그럼 이제 접선은 웬만한 건 다 했고요. 이제 어떤 접선을 우리가 생각을 할 거냐면 선을 이런 식으로 하나, 얘 이렇게 하나 그었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의 좌표를 P, Q라 하고 이 접하고 있는 지점의 좌표를 알파, 이렇게 접하고 있는 지점을 x를 베타라 할 때 P와 Q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 직선을 우리는 L1 직선이라 하고 얘를 L2 직선이라고 하는데 기초부터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 이차함수가 y는 x제곱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x제곱이라고 하는 애에서 L1을 뺀 게 우리가 이거 두 개가 같다라고 하고 만나는 점을 찾는 거니까 최고차 한계수는 1이니까 당연히 x-알파의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겠지. 얘를 L1에 대해서 풀게 되면 y는 어떻게 되냐면 2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됩니다. 얘 그럼 L2도 같은 방식으로 따지면 y는 2베타 x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될 거고 우리는 저 PQ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으면 2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x 얘 넘겨가지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게 0이 될 거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이 당연히 아니므로 약분해서 이 x 값은 반드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P점과 Q점을 정리를 해보면 얘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컴마가 될 텐데 기존에 있었던 곳에 여기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얘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시요. y는 ax제곱 해서 개수가 붙어있는 상태일 때는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이렇게 적어주면 될 텐데 우리가 여기 L1을 적을 때 뭐만 변하게 되는 거냐면 얘 왼쪽으로 넘겨서 계산하게 되면 2a 알파 x 마이너스 a 알파 제곱으로만 바뀌었을 뿐이고 L2 같은 경우도 2a 베타 x 마이너스 a 베타 제곱이 되는데 어차피 얘네들이 갖다 놓게 되면 a는 약분되기 때문에 이때 p, q의 값은 어떻게 될 거냐? 얘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변하지 않고 y좌표에다가 여기다가 x 자리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고 연산을 했더니 a만 단순히 붙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표준형까지도 우리는 계산해낼 수는 있지만 그냥 얘는 결과만 좀 외웁시다. P, Q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는 안 변하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 알파 마이너스 B, 베타 마이너스 B 플러스 C라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된 상태 BB만 추가시키고 C 플러스 C까지만 집어넣어주면 되겠다라는 문제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번에는 L1의 직선을 기울기가 M1이고 지나는 점이 P, Q니까 X-P 플러스 Q라고 잡고 L2도 그럼 당연히 Y는 M2,
x-p 플러스 q로 둔 상태에서 저 알파와 베타를 나타내는 방법을 좀 적어볼 거인데, 일단 그러면 x제곱하고 얘하고 만나야 되니까, 아니 얘를 ax 플러스 b라고 둔다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하고 오른쪽 풀어내면 m1x 플러스 마이너스 pm1 플러스 q 이렇게 좀 복잡해지는데, 왼쪽으로 넘겼을 때 x제곱에 마이너스 괄호치고 m1 마이너스 a x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는 0이다가 되는데, 얘네 둘이 만난 거니까 만난 점이 x 마이너스 알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식으로 적으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거는 왜 여기를 블라블라 처리했어? 가운데 있는 얘가 두 군의 합이니까 2분의 m1 마이너스 a 같은 경우가 얘가 알파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알파를 기울기의 형태로 나타내면 2분의 m1 마이너스 a가 되고, 베타도 마찬가지로 적으면 2분의 m2 마이너스 a라고 적을 수 있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 2분의 m1 더하기 m2 마이너스 2a 라고 적을 수 있는데, 여기서 a는 1차항의 개수에 해당된다. 이것까지 외워주면 좋겠어요. 나머지 문제는 프린트 거기 해주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인 극성과 근해 분리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선이라고 얘기하는 애는 어디를 지나서 가는 거냐? 요렇게 지나서 가는 놈을 우리는 이걸 2차의 극선이라고 부르죠. 물론 2차 함수는 여기 변화를 시켜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는 거고요. 그럼 선생님이 원의 방정식에서 찢어 하는 방법 알려줬죠. x제곱은 x1x, y제곱은 y1y, x-a의 제곱은 x1-a, x-a, y-b의 제곱은 y1-b, y-b. x라고 하는 애는 2분의 x1 더하기 x, y라고 하는 애는 2분의 y1 플러스 y라고 찢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극선도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점 PQ이기 때문에 저기 y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차니까 2분의 y 플러스 q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ax제곱은 a, p, x 만들면 되는 거고, b 곱하기 2분의 x 더하기 p 더하기 c라고 하게 되면 이 극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는 원의 방정식 문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에서 극선은 주로 안 나오지 않을까. 자, 이제 근해 분리 하나 남았네요. 근해 분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서 외울 때 뭐라고 외우냐?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그럼 결정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일단 여기서는 특징이 첫 번째 함수값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 함수값 집어넣었더니 양수, 함수값 집어넣었더니 양수, 함수값 집어넣었더니 양수. 여기선 함수값 집어넣었더니 음수, 함수값 집어넣었더니 음수, 함수값 집어넣었더니 음수. 그러면서 여기 기준을 나눴던 것들은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숫자들이 곡선 안쪽에 들어있으면 누구를 생략하고 판별식을 생략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판별식 생략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실근의 상태로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축으로 얘네 세 개의 그림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축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애가 K보다 커야 되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애가 K보다 작아야 되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애가 K1보다는 크지만 K2보다 작다로 구분을 해야 되면 이쪽에서는 안 한다가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축을 굳이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축을 따져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여기까지. 그래서 한판 대결 외우게 되면 근해 분리 문제는 끝나게 되어 있네요. 2차 함수 접선 부분에서 조금 모르는 게 있으면 수업 시간이나 추가 질문할 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 설명 끝입니다.